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노동법 공부 방법.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고득점을 올릴 수 있었는지 저만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직렬탐구입니다.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근무 환경은 어떤지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합격생으로서 현직 선배님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었던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격자 댓글 상담입니다. 이 댓글 상담 참여 방법은 제가 고용노동부 특집으로 1편, 2편, 3편을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편 합격자 댓글 상담 영상 밑에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댓글 상담을 위해서 한 분을 제가 좀 모셔왔는데요. 일단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고용노동부 합격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톡방이 있어요. 그 경상권 지역을 포괄하는 그 톡방의 방장님이시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거의 손꼽힐 정도로 제가 인정하는 뛰어난 정보력입니다. 저희 합격생들을 거의 먹여 살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성적도 굉장히 높으셔서 이번에 먼저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개선 지도과에 지금 배치를 받으셨고 현재 근로감독관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현직에 지금 경력이 많으신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팬키님께서 워낙에 정보가 많으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의 그러한 약간 인터뷰 같은 것도 막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차라리 제가 모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직 댓글 상담이라는 제목보다는 그냥 합격자 댓글 상담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거의 현직 뺨칠 정도로 아마 놀라실 정도로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마찬가지로 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지금 저희 채널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댓글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댓글이 없고 하면은 제가 좀 민망하기 때문에 뭐 응원 댓글이든 뭐든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노동법 공부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노동법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그런 범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노동법을 공부를 할 때 이 노동법에는 어떤 그런 법률이 있고 플러스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직상사 자격증 딸 때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과목을 접하잖아요. 이때는 거의 법률입니다. 기본, 그것도 기본, 아주 기본적인 법률만 맛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급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노동법은 법률 플러스 판례이지만 판례의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관계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이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그 범위도 적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여기 위주로 해서 기출을 냈는데 법률만 내다 보면 말장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추세는 판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과 판례입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기출이 9급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9급, 7급 노무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 판례.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비교 설명입니다. 판례가 여기서 한 20 정도 나오고 있다면 얘는 한 40 정도. 그리고 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6, 70 정도. 판례가. 이게 아무래도 법에서 내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기출문제를 이제 편제를 하시잖아요. 배치를 하시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 7급이랑 노무사의 그런 범위 중에서 9급이랑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기출문제집을 만드시는 거죠. 대신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가 7급이랑 노무사랑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부터 노동법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노동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너무 일부분만 시험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판례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둬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9급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내에는 엄청 많은 조항들이 있죠. 그런데 7급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런 관계 법령이죠. 관계 법령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기본서나 문제집은 9급과 7급을 겸용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서는 솔직히 조금 어차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기본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좀 적었다. 그리고 그 한 권을 다 해주지도 않는다. 다 우리 범위가 아니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 1차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동 1, 노동 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한 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노동 관련 법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관계 법령이죠. 우리 이렇게 범위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금만 하는지 아시겠죠? 기출문제는 꼭 그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좀 한 권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최신 판례나 그 최신 논점 있잖아요. 이런 논점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의고사를 접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김에스더 선생님의 그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김에스더 선생님의 그런 모의고사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선생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재는 이 기출문제집이랑 요약집 한 권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두 권을 가지고 할 때 꼭 반드시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노동법 교재는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김에스더 선생님의 그런 책을 주로 활용을 했고요. 암기법도 많으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암기도표 요 교재 때문에 제가 사실 이분을 선택을 했었고 일타라고만 하셔가지고 일단 이분을 선택을 했었고요. 기본서는 제가 중간 정도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강의도 너무 많고 너무 더 어렵게 느껴지고 해서 이거를 제가 하다가 한 중간 정도 들었을 때 기본서 듣는 것을 그만두고 노동법 기출문제집과 암기도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과 암기도표는 말 그대로 암기도표예요. 암기도표를 좀 많이 외웠고
그리고 노동법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이 굉장히 짧아요. 해설이 다른 과목, 타 과목에 비해서 정말 이걸 가지고 내가 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내가 공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3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독을 했고 3회독을 한 결과 뭐 내용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해설도 막 딱히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지금 페이지 수로 봤을 때는 지금 326페이지거든요. 이 기본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되는데 기출문제집도 32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3회독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6으로, 제가 다른 문제집은 다 12로 나눴는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6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암기도표와 기출교재를 한 3회독 정도 했고 기본서 수업을 중간에 듣다 말았잖아요. 대신에 기출문제집하고 이 암기도표는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해설이 너무너무 이건 꼭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기본서 한 반 정도 했고 이제 기출문제집하고 암기도표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반대로 타고 들어간 거죠. 기출문제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본서를 이렇게 들쳐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하고 기출문제집을 간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렇게 기본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1월 달까지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까지 1월 한 중순쯤 그때까지는 제가 기출문제집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1월 한 중순쯤에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거 아까 보셨지만 기출문제집이 한 300 몇 페이지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겹치는 문제, 그 보기를 하나하나를 쳤는데 이제 겹치는 문제는 빼고, 그리고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순서도 좀 비슷하게 제가 배치를 한 거죠. 하면서 계속 배치를 했고, 그냥 OX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제가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넣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약 30페이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출문제 플러스 서에 나와 있는 연습문제, 그 연습문제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애써 선생님의 그런 모의고사를 또 하나 풀었어요. 물론 거의 한 반타작 했죠. 크게 그거는 제가 연연하지 않았어요.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다만 제가 이제 좀 걱정이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기출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그 해설을 자세하게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노무사 문제 그리고 7급 문제까지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30페이지로 압축을 했고, 그래서 이 30페이지는 제가 행정법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메아리 공부법 있잖아요. 녹음해서 하는 방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법은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노동법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딱 2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3페이지 정도 식으로. 이것도 물론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한 6개 나눴다가 이렇게 계속 줄여나간 거죠. 내용을 줄이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주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제가 그 2개만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제가 이 작업을 했고요. 이 파일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 파일 작업을 마친 이후에는 계속 이 파일과 그 음성 녹음을 같이 들어주면서 외웠죠. 완전 외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만 나오면 바로 다 내용을 잘 몰라도 이해를 못해도
적을 수 있도록,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게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기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30페이지지만 노동법은 이 30페이지로 압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노동법은 이 30페이지가 제가 축약을 한 30페이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담아낸 30페이지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파일이 필요하시면 이 엑셀인데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공개로 막 어디다가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제 나름대로의 그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수정해서 쓰셔도 되는데 단 노동법이 법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개정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을 수정을 꼭 하시고 혹시라도 오타가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또 면밀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거를 막 달달 이것만 외워서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속도가 늦어지고 지금은 1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좀 기출문제부터 해서 열심히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